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복으로 나타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은 골격 진단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저는 자가 진단으로 제가 스트레이트 체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상하체가 또 다르게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섞여 있는 유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컨설팅 예약을 했어요. 제가 또 요즘에 이 스트레이트 체형 관련해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들도 다양하게 질문해보고 파랭이들이 남겨주신 질문들도 한번 몽땅 여쭤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체형 진단 들어가실 건데 컬러는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받아봤어요. 무슨 타입 받으셨어요? 저 여클라에 봄라이트 걸쳐진? 우리가 유튜브에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골격이 뭐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잖아요. 오늘 저희 그 골격도 같이 보기는 할 건데 저희는 오늘 조금 더 숫자들을 가지고 놀 거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진주님 어깨 사이즈부터 가슴, 허리, 힙, 팔 길이, 다리 길이 전부 다 체크를 할 거거든요. 이 숫자들의 비율을 가지고 총 7개 체형으로 1차 분류를 할 거고요. 이 안에서 세 가지 골격으로 한 번 더 분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7가지 핏에 3가지 골격을 곱해서 총 21개 체형 중에서 진주님 체형을 찾을 건데 첫 번째는 모래시계 체형이라고 해서 7가지 중에 제일 기준이 되는 체형인데요. 가슴부터 허리, 골반의 비율이 모래시계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해서 모래시계 체형이고요. 웬만한 옷이 다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은근히 이 모래시계가 몸의 실루엣을 가려놓게 되면 내 원래 몸에 비해서 조금 다리가 짧아 보이거나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거나 비율적인 면에서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릭 모래시계라고 해서 모래시계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트릭 모래시계예요. 이 친구는 어깨부터 허리, 골반의 비율이 모래시계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조금 큰 모래시계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 이 트릭 모래시계는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거적대기를 걸쳐놔도 태가 난다 하는 체형이라서 웬만한 옷이 다 잘 어울리지만 넥라인이 너무 높게 올라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살짝 더 부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삼각형 체형이라고 해서 우리 하체 대비 상체가 엄청 슬림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체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한복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체형 중에 하나예요. 유독 허리가 가늘고 얇으신 분들이 많아서 하의를 타이트한 걸 입어버리게 되면 내 원래 힙의 사이즈에 비해서 허리가 너무 얇다 보니까 힙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가 반대로 역삼각형이라고 해서 상체 대비 하체가 슬림하신 분들이거든요. 유독 다리가 기신 분들이 좀 많은 체형 중에 하나고요. 요즘 유행하는 되게 힙한 스트릿 패션부터 약간 캐주얼한 룩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체형인데 이 역삼각형은 반대로 상체에 장식이 들어가게 되면 신체 밸런스가 약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어깨나 허리, 골반에 비해 바스트가 유독 발달되신 분들을 다이아몬드 체형이라고 부르는데요. 굉장히 서구적인 느낌이 많이 들다 보니까 설명을 막 드리다 보면 이제 다들 내 안에 유교걸들이 좀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파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스트 부피 때문에 보통 몸을 이렇게 싸매려고 하시는데 몸을 숨기면 숨기려 할수록 몸의 볼륨이 좀 과도하게 올라와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여섯 번째가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키에 비해 되게 마르셨거나 어깨, 가슴, 허리, 골반이 일자로 떨어지는 약간 모델들 이 체형이 많은 체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직사각형은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분들이 많으셔서 저게 옷이야? 막 이런 것도 되게 예쁘게 소화를 하시는 반면에 심플하게 입혀놓으면 사람이 너무 왜소해 보일 수 있는 체형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이 이제 원형이라고 해서 팔다리는 되게 가는데 가슴이랑 배에만 살이 자꾸 찌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원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섹시하고 육감적인 느낌을 가졌지만 앞에 6개 체형과는 반대로 허리를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몸의 볼륨이 좀 과도하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는 체형이고요. 이렇게까지 7개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 다들 그럼 모래시계가 제일 좋은 거네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근데 컬러도 마찬가지지만 체형도 뭐가 좋고 나쁘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각자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되게 명확하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살찌거나 빠지면 체형이 바뀌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들 주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체형이 바뀌는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출산 직후에. 아무래도 바스트가 조금 커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갈비뼈가 벌어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출산하시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체형 진단을 권유해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방흡입.
가슴 수술 이렇게 인공적으로 몸에 의학적인 힘이 들어가면 체형이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 사실 여성분들은 체형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세요. 근데 뭐 모래시계 살찌면 원형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모래시계가 살이 찌면 정말 슬프게도 그냥 살찐 모래시계가 되는 것뿐이라서 이게 사이즈의 변화와 몸무게의 변화는 오실 수 있지만 체형 자체의 변화가 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아 그래요? 팔 엄청 기시네요. 편하게 내리고 계시면 돼요. 편하게 내리면 네. 허리는 만졌을 때 제일 얇은 부위를 허리로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옷은 그럼 주로 온라인으로 사세요? 오프라인으로 사세요? 주로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실패하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반품 다. 계속 반품해요. 골반 높으신 분들이 다리가 좀 길게 나와서 진짜 찐 다리 길이 보는 것도 있거든요. 다리도 되게 기시네요. 일단 쇄골 자체가 일자로 되게 예쁘게 뻗어져 나오고 계시기도 하고요. 어깨 뼈대 자체도 조금 두께감이 있으신 편이기는 하거든요. 쇄골부터 바스트까지 유장의 길이감도 조금 있으신 편이고 윗가슴이 약간 올라와 계신 편이기는 해요. 살짝 웨이브 느낌도 섞여 계시기는 하거든요. 뭐 나왔을 것 같으세요? 저 원형 예상했는데. 바꿀 기회 드릴게요. 저요? 네. 직사각형? 직사각형? 진실? 아닌데? 그거 아이유였는데. 왜요? 저희 모르시게 나오셨어요. 놀래라. 왜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냐면 네. 그 바스트랑 네. 뱃살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기에 저희 너무 얇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 어떻게 보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원형분들은 팔다리에 살이 거의 안 붙으세요. 그리고 배에 살이 제일 많이 붙으시고 그 다음이 가슴, 엉덩이 약간 요 라인으로 퍼져 나가시는데 모래시계 체형 같은 경우는 온몸에 살이 다 찝니다. 진짜 많이 찌면 손바닥, 발바닥까지도 살이 쪄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온몸에 살이 되게 두루두루 다 찌는 체형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좋은 장점이라고 하자면 살찐 게 티가 거의 안 나요. 근데 왜 진주님이 원형이라고 생각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다리가 되게 길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리가 짧아지면서 이제 보통 사람들의 허리 길이가 이만큼이라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진주님은 다리가 기시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가 약간 급격하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허리가 없어요. 없진 않아요, 진주님. 근데 이제 이 허리 길이가 짧다 보니까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배에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붙지? 라고 느끼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살이 많이 붙으시더라도 배가 앞으로 나가면 나가지 옆으로 퍼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보통 이 모래시계 체형은 진짜 온몸에 골고루 살이 싹 다 붙는 체형이라서 안 좋은데요? 그래서 10kg, 20kg가 쪄야 남들이 봤을 때 살이 좀 붙었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어떻게 보면 내 체형 숨기기 제일 좋은 체형이기는 해요. 이 모래시계 체형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요.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안 어울리는 스타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좀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몸이 불편해야 잘 어울려요. 그쵸. 네, 그래서 막 붙게 입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몸에 핏대야 되고 사이즈가 조금만 커지더라도 몸이 되게 커 보이기 좋은 체형이거든요. 그래서 쇄골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어깨랑 바스트가 부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라운드넥을 입으시더라도 슬릿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트임 살짝 들어가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거 살짝 얹어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V넥부터 U넥처럼 깊게 파져 있는 친구들이 가장 베스트기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오는 목폴라나 이런 거 입으실 일 있으시면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살짝 내려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진짜 이게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작은 거 하나가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아이템 하나로도 내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니트 조끼 같은 걸로 한 겹 더 파주셔도 괜찮거든요. 니트 조끼가 그렇게 안 어울려요. 조금 부해 보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이 위에 한 겹 더 얹어서 그걸로 V자를 하나 더 파주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트넥 같은 친구들도 생각보다 쇄골이나 이렇게 팔뚝 라인이 약간 부해 보이실 수 있어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홀터 입으실 거면 여기 이만큼 파야 돼요. 물론 안에 이렇게 잘 받쳐 입어주시면 좋기는 하지만 오프숄더도 입으신다면 말리지는 않을 거고요. 원숄더 되게 예쁘게 입으시기 좋고요. 민소매 입으실 때는 스트랩이 목으로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애들보다는 어깨 쪽으로 좀 빠져있는 친구들이 더 좋기는 하고요. 얇은 스트랩보다는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스트랩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 안 한 친구들은 그대로 다 입어도 딱히 상관없는 친구들이고 제일 좋은 건 V넥이나 U넥. 근데 저는 네. 쇄골이 왜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게 스트레이트 골격 자체가 뼈를 덮고 있는 근육층이 두꺼워요. 그래서 아무리 마르시더라도 이 뼈대 자체가 이렇게 막 짱짱하게 올라오지는 않고, 제가 아까 우리 스트레이트랑 웨이브가 살짝 섞여 있어요 라고 말씀드린 게 쇄골의 일자로 잘 가다가 뒤에서 살짝 숨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뼈대 자체가 스트레이트들보다는 약간 얇으신 편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뼈감 자체는 웨이브의 느낌도 약간 섞여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대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그 위에 덮고 있는 이 근육층 자체가 두꺼우니까 마르신 분들도 사실 쇄골이 그렇게 도드라지게 올라오지는 않는 골격이기는 하거든요. 팔다리 길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에 따른 평균값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이 기신 편이거든요. 평균 키 한 175 정도 되시는 여성분들 다리 길이고요. 팔 길이도 사실 좀 많이 들어오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평균 값에 비해서 많이 좀 기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허리가 짧아질 수밖에. 네, 그죠. 지금부터 슬픈 얘기 할 거예요. 후드티, 안 입어요. 가오리핏, 아예 안 입어요. 그리고 레글런이라고 부르는 나그랑 티셔츠 같은 애들도 좀 위험해요. 그래서 오늘 애가 어깨를 좁아 보이게 만들고 바스트가 약간 커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줘요. 웬만하면은 어깨 핏이 정핏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물론 보완을 해서 입을 수는 있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티셔츠가 아니라 후드 집업, 지퍼로 여기를 조절해 주실 수 있으면 괜찮고요. 가오리핏 같은 경우도 허리 라인이 잡혀 있으면 그래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 체형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허리 구분선이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다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하체가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은 옷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저희는 스트레이트 골격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너무 흐물거리면 오히려 좀 부해 보이기 시작해요. 탄성이 살짝 있는 애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스판기가 조금 섞여 있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 되면 니트 되게 많이 입으시잖아요. 저희는 두꺼운 니트 잘못 입으면 몸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해서 약간 캐시미어처럼 얇은 니트류들 위주로 입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폴리 자켓처럼 그냥 블레이저 같은 자켓류들이 되게 깔끔하게 올라가기 좋은 골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위험한 친구들이 이제 너무 흐물거리는 애들, 부피가 너무 큰 친구들 있죠. 바스락거리는 오버핏도 사실 몸이 되게 커 보이기 좋고요. 퍼 자켓도 잘못 입으시면 원래 몸에 비해 되게 넓어 보이기 좋아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아예 못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위에를 퍼자켓을 입으시게 되면 밑에도 A라인으로 퍼지는 스커트로 똑같이 넓어 보이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상체 하체 밸런스를 맞게 잡아주시면 이상하지는 않은데 원래 진주님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 보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막 모래시계는 못 입는 옷이 있어요 라기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커 보이기는 하는데 얘도 나쁘지 않아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우터 입으실 때 첫 단추 위치가 높아질수록 몸이 조금 부해 보이실 수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코트 같은 거 잘못 입으시면 약간 몸이 직사각형처럼 동그래 보일 수 있어서 저희는 아우터 입으실 때 이 첫 단추의 위치가 웬만하면 가슴선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기는 하거든요. 카라는 없는 애들보다 있는 친구들이 몸을 조금 더 잘 잘라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이즈가 어깨 절반을 넘기거나 절반 이상 되는 친구들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좀 작은 게 되게 옹졸해 보이더라고요. 뭔가 이상해. 어깨 면적 안에서 이게 목으로 달라붙을수록 목이 짧아 보이고 두꺼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카라는 웬만하면 목이 아니라 어깨 쪽을 향해서 밀어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의로 넘어갈 건데요.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원피스류기는 합니다. 허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잘 받으시기 때문에 하객룩 같은 원피스들이 제일 잘 어울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바지 입으실 때는 발목이 달라붙으면 안 돼요. 발목이 잡히는 순간 종아리랑 허벅지가 되게 좀 부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힙라인까지 약간 볼륨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스키니나 슬림핏이라고 해서 종아리만 딱 달라붙는 팬츠들이거나 조거 팬츠 이런 애들이 좀 위험하기는 해요. 그래서 제일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 게 그냥 부츠컷이나 세미 부츠 라인이나 와이드 팬츠, 일자 팬츠 이런 애들이 제일 예쁜데 바지 입으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지 앞에 주름 잡힌 애들 있어요. 핀턱이라고 부르거든요.
하나에서 2개까지는 흐린 눈 해줄 수 있는데 3개 이상부터 얘가 뱃살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주름 안 잡혀있는 애들로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허리선을 높게 잡으면 오히려 허리가 짧아져서 상체가 더 넓어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지 허리선을 웬만하면 높게 안 올리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미들라이즈라고 해서 딱 그 배꼽 높이 정도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저희는 로우라이즈 입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뱃살 때문에 만약에 하이웨스트 입고 싶은데 하시면 저희는 반하이 정도라고 해서 배꼽 살짝 가리는 정도까지는 괜찮으시는데 배꼽을 아예 덮어버리거나 너무 높게 올라오시게 되면 오히려 상체가 짧아지면서 넓어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더 허리 제일 얇은 부위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는 하이웨스트로 올려버리면 진주님 허리 제일 얇은 부위를 그 바지 허리선이 가려버리면서 오히려 허리가 약간 통짜처럼 느껴지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와이드는 만약에 입으실 거면 위에 어깨 패드 조금 더 낭낭하게 넣어주셔도 되고요. 하하체 밸런스 조절만 잘 해주시면 되고 치마 입으실 때 저희는 짧게 입으실 거면 H나 A라인 다 괜찮거든요. 길게 입으실 거면 바지랑 똑같아요. 골반은 잡히고 아래는 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예쁜 게 저희는 머메이드입니다. 이런 테니스 스커트, 주름 잡혀있는 플리츠들이 잘못 입으면 엉덩이가 되게 붕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플리츠 입으실 거면 아랫배까지는 박음질로 다 박아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고요. 이 허리가 고무줄로 잡혀있는 친구들은 잘못 입으시면 인부복 입은 것처럼 몸이 되게 붕 잡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워스트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이런 원피스들 잘못 입으시면 이 고무줄이 배를 타고 올라와서 가슴 밑에 안착을 해요. 그러면 가슴은 가슴대로 커 보이고 아랫배 허리 제일 얇은 부위는 이 고무줄 셔링 주름 때문에 되게 부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 자체가 되게 부해 보이거나 허리가 안 잡히더라도 약간 인부복 입은 것처럼 몸이 되게 풍덩하게 떨어져서 허리는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켓류들이 되게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모던한 룩들이 되게 잘 어울리셔서 좋아하신다면 조금 많이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크롭 기장의 자켓들이 보통 허리가 안 잡혀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애들은 잘못 잠그시면 약간 오히려 몸이 직사각형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크롭으로 된 친구들은 최대한 단추 오픈해서 입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입을 거예요 하시면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해서 허리 라인이 좀 잡혀 있거나 벨티드, 끈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걸로 입어주시면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점퍼가 썩 잘 어울리는 체형은 아니에요. 잘못 입으면 되게 공장장 느낌 날 수 있어서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그나마 입으실 수 있는 게 이런 느낌인데 얘네는 이렇게 투웨이 위아래로 지퍼로 다 조절을 해주실 수 있거나 사실 이 친구도 밑에 시보리가 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퍼로 위아래를 다 조절할 수 있는 친구거나 오픈해서 입으시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가디건을 너무 예쁘게 입기 좋은 체형이신데 그냥 기본 가디건들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런 가디건들을 입으실 때는 단추를 다 잠그지 마시고 가슴 바로 밑에 단추 2개 정도만 가슴 선에서부터 단추를 한 3개 정도만 잠가주시면 허리 라인만 쏙 들어가고 위에 퍼지고 아래가 퍼지면서 허리 라인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뭐고요? 마지막 단추들을 풀어야 이렇게 퍼져서 맞아요. 그래서 허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볼 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셔츠 진짜 잘 어울립니다. 대신에 단추 3개는 푸셔야 돼요. 2개부터는 시원하고 3개부터는 약간 섹시한 느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셔츠도 보실 때 이렇게 빳빳한 느낌도 물론 너무 잘 어울리시겠지만 약간 찰랑거리는 느낌의 소재들도 나쁘지는 않으신데 이렇게 찰랑이는 소재들 입으실 때 카라는 빳빳해야 돼요. 얘가 흐물거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깨부터 목까지가 되게 좀 부해 보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셔츠부터 저희는 블라우스까지도 다 무난하게 입으시기 좋은데 이제 블라우스가 보통은 앞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셔츠형 블라우스라고 해서 앞에가 이렇게 조금씩 터져 있는 친구들 위주로 입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그래서 사실 청바지보다는 슬랙스를 좀 더 권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슬랙스 같은 경우도 첫 번째처럼 턱이 과한 애들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처럼 깔끔한 걸 좀 더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스커트가 왼쪽부터 H라인 펜슬 머메이드 순서입니다. 또 길게 입으실 때는 오히려 골반을 조금
얇게 입어주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짧게 입으실 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퍼지는 A라인부터 시작해서 딱 붙는 H도 다 예쁘지만 테니스를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까지는 박음질해서 배 아랫배 부분이 붕 뜨지 않게 잡아주시면 가장 좋고요. 원피스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하객룩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고무줄 밴딩이 들어간다기보다는 박음질 라인으로 깔끔하게 잡혀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캐주얼하게 원피스 입는 거 좋아하시면 우리 PK 원피스들 있죠. 그런 거 애들 위주로 입어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은 사실 모던 시크기는 해요. 모던 시크, 페미닌 이런 거 싹 다 잘 어울리는데 제일 힘든 스타일이 캐주얼입니다. 캐주얼이 약간 비즈니스 캐주얼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는 되게 편하게 입고 왔는데 주변에서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캐주얼하면 조거 팬츠에 후드 막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보면 진짜 약간 동네 앞에 마실 나가는 느낌이어서 캐주얼은 약간 이렇게 항상 배에 힘주고 있어야 되고 어깨 피고 있어야 되는 이렇게 좀 핏되는 옷들이 그나마 좀 캐주얼에 가깝다. 이제 러블리한 느낌까지도 너무 예쁘게 입으시기 좋은데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추천드리는 게 저는 세 번째, 네 번째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포티한 것까지 넣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하체 밸런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하체에 이렇게 여유 있게 약간 붕 뜨는 느낌일 때는 상체도 여유 있는 핏으로 입어주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스키니를 꼭 입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위에도 완전 타이트해줘야 돼요. 아래가 이렇게 스키니해질 것 같으면 위에도 탑으로 약간 훌러덩 벗어주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저희는 허리 잡혀있고 전체적으로 몸에 핏되는 게 제일 베스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위에 가디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원피스랑 아, 가디건 세트예요. 세트인가요? 네. 근데 원피스는 그래도 나름 좀 탄탄한 소재여서 괜찮긴 한데 가디건이 살짝 흐물거려서 만약에 얘는 입으실 거면은 조금 몸이 아주 살짝 볼륨이 조금 더 잡혀 보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오, 가슴이 너무 타이트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직 안 왔나요? 네. M으로 사셨나요? 네. 허리는 여유롭게 딱 맞게 들어오고요. 허리는 여유 있으실 거고 힙도 살짝 타이트하실 수 있긴 한데 바스트가 조금 눌리기는 하실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허리 라인이 안 잡혀 있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얘는 잠궈 입으시면 되게 부해 보일 수 있어서 이 위에 벨트 하나 같이 착용해 주시면 조금 괜찮기는 해요. 자켓 위에 약간 허리처럼 끊어줄 수 있는 트위드는 잠그면 조금 답답해 보이실 수 있어서 조금 오픈해서 입어주시면 가장 베스트기는 하고요. 트위드 자켓은 웬만하면 크롭으로 좀 기장 잘라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허리 라인 잡혀 나와 있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오픈해서 입으시면 웬만하면 다 괜찮고요. 보통 트위드가 이렇게 라운드로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V자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바로바로 구매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트렌치는 어때요? 네, 카라도 조금 이게 여기도 되게 짧게 느껴지시고 어깨 라인도 레글런이어서 입으실 거면 안 잠그지 마시고 가방 크로스백 있죠. 얘네 허리 정도까지 오는 조금 짤뚱한 애들이랑 같이 매치하셔서 이 가방으로 허리 라인을 만들어 주셔도 괜찮거든요. 디테일 하나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차이라서 이 친구는 보면 몸 자체도 되게 이렇게 풍덩하게 떨어지잖아요. 얘를 그대로 두게 되면 되게 몸 자체가 볼륨이 잡혀 보이지만 이 위에 뭔가 하나를 끊어주시기만 해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는 하거든요. 이런 게 다 머스트구나. 물론 어깨선에 이제 첫 단추도 되게 높게 올라오시고 근데 컬러는 되게 좋아요. 이 친구도 만약에 일자로만 쭉 갔으면 조금 답답해 보이셨을 수 있는데 이런 작은 트임 하나가 생각보다 되게 큰 역할을 해주거든요. 잘못 입으면 쇄골 위로 덮쳐 보이실 수 있으니까 목걸이 하나 꼭 길게 내려주시면 훨씬 더 좋기는 하고요. 위에가 핏되는 만큼 아래도 H라인으로 똑 떨어지는 친구들이어서 얘는 되게 예쁘게 입으시기 좋아요. 내 몸이 좀 부해 보이니까 이만큼 파인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훨씬 좋죠. 두꺼운 털실로 짜진 니트 가디건들 이런 게 진짜 위험하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진주님이 입으시기 좋은 마지노선의 두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랫배 있는 데까지는 매끈하게 잡혀주시고 이 밑으로 주름 들어가는 건 괜찮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 친구가 여기 주름이 다 터져 있더라 하더라도 상의를 이 정도까지 내려서 덮어주시면 이 주름이 약간 눌려 보여서 나쁘지는 않거든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입으시면 상체 길이가 조금 더 내려오니까 다리가 짧아 보이실 수 있기는 한데 사실 저희는 어느 정도 짧아 보인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다리 길이이기 때문에 이 스커트랑 아까 그
우리 파져있던 회색 가디건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이 입어주시면 어깨 안으로 들어오니까 위에 약간 볼륨 잡히는데 밑에도 아래로 퍼져 있어서 밸런스 딱 맞거든요. 아, 지금 여기 모델 컷처럼 이런 맨투맨을 입을 때 좀 슬림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맨투맨은 절대 슬림해 보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네, 이 친구는 아무래도 어깨선도 훅 떨어지기도 하고 넥도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만약에 맨투맨을 슬림하게 입으시려면 두께를 차라리 많이 얇게 빼셔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부피가 잡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몸에 살짝 달라붙는 느낌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슬림해 보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맨투맨도 V자로 떨어지는 넥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기를 조금 파주셔도 괜찮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배색을 활용하는 건데 허리선 기준으로 위아래 색깔 다른 맨투맨들 있잖아요. 그거 입어주시면은 그 색깔이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패턴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피스인 거죠. 네. 허리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조금 부해 보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입으실 거면 얘도 이거 모델핏 라인 잡혀 있는 자켓 같이 걸쳐서 입어주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진짜 얘도 옆에 위에 블랙으로 얇은 벨트 하나로 허리 라인만 잡아주세요. 저희 얼굴형 고민 있으세요? 저요? 얼굴형 보면 엄청 많죠. 얼굴 형만 따지면 계란형이시거든요? 그래요? 저 중안부가 좀 긴 것 같아요. 중안부가 길다기보다는 상안부가 조금 짧으신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마부터 눈썹까지가 살짝 짧으신 편이기는 한데 이게 바로 여기 밑에 애가 달려있다 보니까 여기가 좀 긴가? 약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전혀 기신 편은 아니에요. 얼굴 쉐입은 완전 계란형이신데 여기서 앞머리가 조금 잘못 내려오시게 되면 광대가 살짝 올라와 보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머리 내리실 거면 내리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근데? 아니, 아예 없어요. 완벽합니다. 내리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면 엄청 수술 적게 해서. 맞아요. 앞머리 내리실 거면 진짜 시스루로 내려주시고 옆에 사이드뱅 꼭 같이 내려주셔야 돼요. 이 더듬이들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크실 건데 이 사이드뱅 길이는 웬만하면 광대보다는 아래로 내려오시는 게 좋고요. 턱선보다 길어지면 안 돼요. 이 사이드는 항상 광대와 턱선 사이에 이 끝이 항상 이렇게 딱 잡히게 해서 지금 길이 완전 좋아요. 머리 만약에 기르실 거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층을 좀 많이 내주시면 좋기는 하고요. 머리에 층이 좀 나면 이 끝이 가벼워지면서 뿌리가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갸름하게 떨어져서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나는 층 내기 싫은데 하시면 조금 굵은 웨이브 같이 넣어주셔서 여기 볼륨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볼륨 살리고 근데 묶는 게 나은지 푸는 게 나은지 이런 것도 있나요? 만약에 묶으실 거면 지금처럼 약간 낮은 로우번 정도로 묶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포니테일 묶으시더라도 옆에 더듬이들만 잘 내려주시면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긴 상태에서 풀어버리시게 되면 이 뒤가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서 머리를 풀고 계실 거면 한쪽 머리는 어깨 뒤로 넘겨서 한쪽 어깨 라인은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더 머리는 묶어주시면 여기가 되게 갸름해 보이실 거고요. 머리를 풀어주시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화려해 보이실 거거든요. 그리고 단발하셔도 되게 잘 어울려요. 저희 턱선 라인 이상 올라가는 단발이나 쇼컷도 되게 잘 어울리시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가 짧아지면 이목구비가 엄청 화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훨씬 더 또렷한 느낌으로 보이시기는 할 건데 단발 자르시게 되면 보통은 어려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도회적이고 도시적인 느낌으로 약간 좀 세련된 느낌이 많이 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주님 이미지 차이예요. 평소에 입으시는 옷이 정장이 많으시거나 조금 포멀한 룩들이 많으시면 저는 사실 단발을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샤랄라하고 약간 좀 샤랄라 좋아하시면 머리 길러주셔도 괜찮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층을 좀 많이 내셔서 이 상태로 밑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이 옆에 사이드뱅들이 약간 단발 효과를 같이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새는 가발 잘 나오니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떡단발 자르면 진짜 이목구비 진짜 선명하게 들어오시면서 되게 시크한 아기 고양이 느낌? 오. 그래요? 그래서 저 고양이상인가요? 조금은요. 네. 아니,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나뉘는 거예요. 네. 근데 나른한 고양이 같다고.
저희는 근데 사실 저는 고양이보다는 약간 토끼 쪽이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여기 땅콩형이죠?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것까지는. 근데 저희는 볼페임이 있으신 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굳이 나누라면 저희는 하트에 좀 더 가깝기는 해요. 여기까지 가볍게 얼굴형까지 좀 봤고요. 진주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좀 받을게요. 겨울에 상체 안 부해 보이게 따뜻하게 옷 입는 방법. 약간 따뜻한 프라푸치노 같은 느낌이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이제 히트텍 같은 얇은 아, 친구들을 조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진주님 체형에 한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레이어드가 들어갈수록 몸이 좀 부해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얇은 애들을 2겹 정도까지는 깔아주셔도 괜찮은데 막 3겹 이상부터는 좀 몸의 부피가 확 느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얇은 히트텍 활용해 주시고 이제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폴라 입으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목걸이 내려주신다거나 얇은 벨트 같은 걸로 허리 한 번 더 잡아주신다거나 이런 느낌인데 진정한 멋쟁이는 한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얼죽고. 네. 만약에 롱패딩 입으실 거면 약간 이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이긴 한데 패딩 보면 허리 라인 잡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그나마 조금 슬림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패딩에 엠보싱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셔링 잡혀 있는 게 조금 간격이 촘촘하지 않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촘촘해지면 그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단히 끊겨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어느 정도는 두께감이 있는 친구들로 잡아주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살찐 스트레이트 체형 보완 방법? 이거는 사이즈를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살찐 스트레이트라 하더라도 모래시계랑 원형이랑 옷 입는 스타일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는 상대적으로 가는 다리를 드러내야 좋은데 직장에선 짧은 하의를 입기가 어려워서 직장인에게 추천할 만한 하의가 있는지. 제일 좋은 건 이제 발목 살짝 드러나시는 세미부츠 컷이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것도 약간 체형이랑 비슷해요. 스트레이트라 하더라도 체형마다 옷 입는 그게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시고 스트레이트이신데 발목만 얇고 다리 자체는 약간 두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지 길이가 만약에 길게 내려오실 때는 발목이 살짝 보이는 것도 괜찮은데 짧은 하의를 입으실 때는 오히려 양말로 발목을 가려야 종아리와 발목의 두께감이 맞춰져서 얇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이즈 맞춰서 핏되게 입어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기는 합니다. 유행하는 블루종 타입 가죽 자켓을 산다면 기장은 골반 뼈에 걸치는 게 좋은지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 좋은지 사이즈는 아예 오버가 좋을지 몸에 맞는 게 좋을지. 진주님 체형 기준 네. 크롭 기장에 몸에 맞는 게 제일 예뻐요. 근데 이제 골반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면은 오픈해서 입으셔야 되고요. 네. 엉덩이 덮는 기장으로 입는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둥글게 떨어지니까 별로죠. 맞아요. 그냥 일자로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네, 차라리. 그리고 다 풀고 그리고 네, 맞아요. 스트레이트 체형이 허리가 짧은데 하이웨스트를 입으면 가슴 바로 밑에 다리 느낌이라 로우라이즈가 더 나을까요? 이거는 다리가 웨이브라 하시더라도 다리가 기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몸에 비해서 많이 기신 분들은 최대한 이걸 낮춰서 그래서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티셔츠 넣어 입어야 돼요? 빼 입어야 돼요? 이것도 엄청 많이 주시거든요. 사람의 다리 길이마다 다른데 만약에 진주님이 하이웨스트를 입으셔야 된다면 상의 무조건 밖으로 빼서 허리 더 낮춰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미들라이즈나 로우라이즈 입는다 하시면 그때는 바지 안에 넣어서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골반이 아예 없는 스트레이트 체형은 하이 코디를 어떻게 해요? 골반이 아예 없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체형 자체가 이제 골반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직사각형이나 역삼각형이나 다이아몬드 체형인 경우에는 골반이 약간 약하실 수 있거든요. 위에 뭘 입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 와이드 팬츠나 아니면은 상의에 비해 하이 컬러가 좀 밝아져도 하체가 조금 더 볼륨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입어주시거나 제일 좋은 건 A라인 스커트로 그거를 조금 커버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퍼져 퍼지게 할수 보이게. 있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의 골격 진단을 마치고 왔는데요. 저는 오띠모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나서 이렇게 리뷰지랑 또 PDF 파일로도 정리를 해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내돈내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순도 100% 스트레이트 체형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트레이트와 웨이브가 살짝 섞여 있으면서도 또 모래시계 체형이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정확한 신체 치수까지 쟀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옷을 구매할 때도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서 좀 성공적인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은 트위드여도 뭔가 소재가 더 얇은 걸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넥라인이 V라인이 더 깊게 파인 걸 선택한다든지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오늘 처음 알았지만 이 골격 진단이 단순히 3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라 또 체형 타입에 맞춰서 총 21가지나 나온다고 하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에게 잘 어울리는 것들을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기대 안 했는데 오늘 정말 알차게 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정확하고 알찬 정보들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우리 퍼링이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